모으는 것도 중요하고 굴리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인출도 중요해요. 젊으신 분들은 인출에 전혀 관심 없어요. 아직 멀었으니까. 네. 근데 50대 넘으신 분들은 다 관심 있어요. 이걸 어떻게 꺼냈어야 세금도 효율적이고 돈이 마르지 않게 계속 쓸 수 있을까? 요거를 굉장히 고민하시는데 이 세 가지가 다 해결되는 게 연금 계좌거든요. 인출하는 동안에도 이 계좌로 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익을 내면서 인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되기 때문에 연금 계좌를 정확히 이해하고 잘 쓰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돈워리 박남숙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돈을 쓰고 모으는 데만 급급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미래를 생각한다면 그 너머의 것, 돈을 굴리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데요. 사실 저축만 해서는 미래 준비가 힘든 게 현실입니다. 특히 요새는 은퇴 이후에도 돈을 어떻게 하면 굴려서 연금을 마련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누구보다 돈을 굴리는 방법 그리고 연금을 굴리는 방법에 대해 진심이시고 또 연구하고 분석하고 책을 쓰고 알리고 계신 분을 모셔봤는데요. 마법의 연금 굴리기의 저자 김성일 작가입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워낙 스테디셀러 작가로 유명하시지만 오늘 또 처음 보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김성일이라고 하고요. 저는 업라이즈 투자자문에서 연금투자연구소의 소장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주로 자산 배분, 연금 투자 관련된 책을 지금까지 한 7, 8권 쓰기도 하고 뭐 번역도 하고 그리고 강의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공부를 하신 분들이 알긴 알겠는데 혼자 하기가 너무 어렵다. 근데 실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직접적인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투자 자문이라는 그런 상품이 있어요. 서비스가 있어서 그것도 올해 론칭을 해서 지금 운용을 하고 있고 다양한 곳에서 이제 강의 요청이 오거든요. 그럼 가서 잘못 알고 계신 부분들을 좀 설명해 드리고 왜 투자가 좀 필요한지 그런 것도 많이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작가님 이렇게 책을 보면요 상당히 재밌었어요. 그리고 연초에 빚을 내서라도 꼭 이거는 사야 한다 이렇게 네네.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건가요? 잘못 들으면 빚 내서 투자해라 약간 이런 게 들릴 수도 있는데 네. 빚을 내서라도 제가 꼭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연금저축하고 IRP라는 계좌가 있어요. 이게 뭔지도 모르시는 분이 대부분이긴 한데 꼭 아셔야 돼요. 연금저축 IRP에 합해서 900만 원을 넣으면 연말정산할 때 세액공제로 네. 16.5% 혹은 13.2% 돌려줘요. 즉 연말정산 저희 하면 계속 세금 뱉어내거나 뭐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때 900만 원은 내 계좌에 내가 넣는데 정부에서 잘했어. 너 노후 준비 잘했으니까 우리가 세금으로 혜택을 줄게. 148만 원 혹은 118만 원을 돌려주는 거예요. 환급 받을 수 네, 있어요. 환급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900만 원을 대출을 받아서라도 꼭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깜빡해서 다음 해로 넘어가면 네. 그걸 소급해서 넣을 수는 없어요. 그 해에만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당장은 돈이 없으니까 뭐 나중에 상황 봐서 넣어야지 하다가 이제 깜빡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저한테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시는데 매달 하셔도 돼요. 매달 나눠서 뭐 75만 원씩 저축을 하시는 것도 괜찮고 네. 저는 연초에 다 넣어요. 당연히 900만 원이 목돈이 없을 경우가 더 많잖아요. 네. 그럼 대출 받아서 넣어요. 그럼 대출 이자 나가잖아요. 대출 이자가 뭐 7%, 8% 혹은 적으면 뭐 5%대 나갈 수 있는데 연말에 세액공제를 16% 받잖아요. 대출 5%짜리 받고 세액공제 16% 받으면 이익이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서 뭘 안 해도 돼요. 그냥 예금이나 예금성 상품에 그냥 넣어놓고만 있어도 네. 이익이에요. 그래서 대출을 받아서라도 하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이 대출 받는 거에 장점이 있어요. 뭐냐면 대출을 받으면 제가 1년 동안 이거 계속 갚을 거잖아요. 네. 그 동안에 제 주거래 은행의 잔고가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소비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돈을 쓰고 싶은 일은 너무 많잖아요. 네. 돈 써야 할 일이 되게 많은데 그때 이제 핸드폰을 보고 나 아직 마이너스지 라고 생각을 하고 소비를 뒤로 미루는 거죠. 그런 행동 장치 굉장히 괜찮거든요. 그리고 이 연금에 납입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효과가 있는 게 거주용 부동산. 거주용 아파트를 사면 보통 네. 다 대출 껴서 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출 원리금 먼저 갚고 나머지로 생활하잖아요. 그 절약의 효과가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활용할 수 있고 연금도 대출 받아서 들어가도 네. 좋다. 전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또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었는데 그런 효과까지 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금 하면은 연금 저축, IRP, ISA. 흔히 이 연금 삼총사라고 하더라고요. 네. 좀 간략하게 좀 네.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 세 개 계좌는 그냥 암기하시면 돼요. 네. 무조건 외워야 되고 네. 연금저축은 아무나 가입할 수 있어요. 뭐 어린 자녀, 저희 아이도 연금저축 가입되어 있고 네. 직장이 없는 저희 아내도 이제 연금저축 가입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아무나 가입할 수 있는 절세 계좌고 IRP는 직장인만 개설이 가능해요. 저희 아이나 아내는 IRP 개설은 안 돼요. 그래서 직장 다니시는 분은 IRP 개설하시면 되고 이 두 개 계좌의 합상 90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를 해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148만 원 정도를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네. 부부가 같이 하면 300만 원을 환급받는 거예요. 오. 그러면 해외여행 그 돈으로 가세요. 네. 뭐 가구 바꾸고 싶으면 그 돈으로 바꾸시고 300이면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내 돈으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낸 세금을 돌려받고 그걸로 쓰는 거니까 네. 그리고 노후를 위해서 900만 원 이미 저축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잘하는 일이고 그렇게 해서 발생한 수익으로 쓰는 거는 전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연금저축 IRP는 그런 특징이 있으니 꼭 납입하셔서 세금제 받아라. 네. 그리고 ISA는 종합절세통장이에요. 종합절세통장이라서 목돈을 모으기에 가장 좋아요. 그래서 ISA는 연간 2천만 원씩 넣을 수 있고 최대 1억까지 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아파트 준비 자금 혹은 결혼 준비 자금 그래서 한 5년에서 10년 사이에 그런 자금들 목돈 굴리기 할 때는 ISA가 굉장히 좋고 ISA가 만기가 되면 의무 기간이 3년인데 만기되면 또 연금저축에 넣을 수 있어요. 한도 때문에 못 넣는데 그걸 또 풀어줬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쓸모가 많다.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이 세 개 계좌는 그냥 암기하시고 무조건 갖고 계셔야 돼요. 돈이 없어서 내가 지금 못 넣다 하더라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렇군요. 이제 저희 학생 때 이제 주입식 교육 마냥 꼭 외우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노후 자금을 준비하는 직장인이라면은 이 연금 삼총사 말씀해 주셨잖아요. 어느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는 게 좋을까요? 보통 연금 삼총사 혹은 절세 삼총사라고 하는데 네. 셋 다 해야 돼요. 어느 하나 버릴 게 없군요. 네, 버릴 게 없고 네. 이 세 개가 조합이에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좋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금저축 IRP가 가장 좋은데 납입 한도가 있잖아요. 근데 그 납입 한도를 해결해 주는 게 또 ISA예요. 그래서 셋 다 해야 돼요. 셋 다 개설하시고 한 달에 한 100만 원은 저축하셔야 되잖아요. 네. 이런 얘기하면 다들 찔끔찔끔 하세요. 네, 그러니까 쉽지 아니 않아서. 무슨 100만 원을 저축해 막 말도 안 돼 막 이렇게 네. 하시는데 미래의 나도 월급이 필요하잖아요. 미래의 나도. 근데 미래의 나를 보통 남일이라고 생각해서 잘 신경 안 쓰는데 실제로 은퇴를 할 때 돼야 내 바로 위에 선배들이 퇴직하고 어떻게 지냈는지를 봐야 그때야 뜨끔뜨끔해서 이제 50대 넘어가야 준비해야겠다 이런 생각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미리미리 하셔야 되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 뭐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일단 이 계좌 3개를 다 만들고 저축을 시작하세요. 투자는 그 다음 문제고 일단 저축만이라도 이 계좌에서 해야 돼요. 은행 예금하면 되지 않아? 은행 예금은 15.4% 세금이 나가요. 이자에서. 근데 ISA는 세금이 200만 원까지 비과세고 200만 원 초과되는 거에 대해서 9.9% 분리과세 해줘요. 그래서 세금 차이만 해도 수십만 원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자, 이 세 개를 설사 안 하더라도 꼭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퇴직연금 있어요. 네, DB형, DC형이라고 해서 들어보셨을 텐데 네. 요거를 DC형으로 해서 혹은 DC형으로 이미 되어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DB형을 DC형으로 전환할 수 있는 회사도 있거든요. 네. DC형으로 전환을 해서 DC를 잘 굴리셔야 돼요. 정부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디폴트 옵션이라는 제도도 만들었는데 여전히 원리금 보장형의 90% 이상이 되어 있어요. 신경 써서 이렇게 굴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저축할 돈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제 상담도 많이 하는데 그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DC형이라도 굴리시라고. 그것만 잘 굴려도 은퇴 준비 된다. 왜냐면 한 달치 급여 수준이 DC로 들어가거든요. 그것만 꾸준히 잘 굴려도 은퇴할 때 굉장히 큰 돈이 돼요. 그래서 조금 신경 써서 조금 공부를 하셔야 되고 남의 돈이 아니잖아요. 자기 돈 자기가 굴리는 거니까 DC부터 잘 챙겨라. 그 다음에 이 절세 삼총사 다 만들어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절세 삼총사 플러스 퇴직연금 DC형 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최근에 특히 국민 절세 계좌라고 하죠. ISA는 많은 분들이 좀 알고 계시고 직접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조금 저는 봤거든요. 네. 올해 또 혜택이 더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기존에 납입 한도가 1년에 2천이었는데 네. 내년에 법이 바뀌면 4천으로 늘어나고, 그리고 비과세 한도가 200, 400이었는데 500, 1000으로 바뀌어요. 200, 400이라는 거는 직장인들은 일반형을 만드는데 그게 한도가 200인데 서민형이나 농어민형은 400까지 비과세거든요. 근데 그게 내년에 500, 1000 비과세 한도도 늘려주고, 그래서 제도를 굉장히 많이 확대해서 좋은 장점을 많이 넣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ISA에서는 일반 주식 매매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일반 주식 거래 하시는 분들도 ISA에서 많이 해요. 그러면 이제 배당금이 나오잖아요. 네. 배당금은 15.4% 세금을 내거든요. 근데 ISA에서는 절세가 돼요. 200까지 비과세, 초과되는 거 9.9% 분리과세. 그래서 종합소득세를 내시거나 이런 분들, 배당 투자하시는 분들도 ISA를 적극 이용하시고, 또 ETF로 투자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네. ETF 매매 차익도 국내 주식형을 빼면 다 매매 차익의 15.4%가 배당소득세 세금이 나가요. 일반 계좌에서 하면 굉장히 세금이 큰데 ISA에서 하면 굉장히 아낄 수 있어요. 그런 장점이 굉장히 많아서 절세 계좌 ISA 무조건 가입. 가입하면 또 공부가 돼요. 맞아요. 이제 내 거기 때문에 네. 그때부터 공부가 돼서 ISA도 꼭 가입하셔야 됩니다. 네, 일단은 ISA 계좌 없으신 분들은 꼭 만드셔야 되겠습니다. 퇴직 전에 IRP 계좌를 2개 이상 만드는 것이 좋다고 하셨거든요. 또 여러 개를 운영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 ISA는 네, 우리나라에서 계좌를 딱 하나밖에 못 만들어요. 네, 은행이든 뭐 증권사든. 한 네, 개만. 네. 예. 뭐 금융회사별로 여러 개 못 만들고 하나밖에 못 만드는 대신에 이 계좌를 옮길 수는 있어요. 네, 이렇게 옮길 수 있는데 연금저축이나 IRP는 네. 2개 이상 만들 수 있거든요. 이제 IRP는 금융회사마다 하나씩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왜 2개 만드는 것도 괜찮냐면 퇴직을 할 때 퇴직금 받잖아요. 그 퇴직금을 IRP 통장에 넣어줘요. 그 퇴직할 때 회사에서 IRP 계좌번호 주세요 이렇게 해요. 그러면 거기로 넣어주는데 그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 이 재원하고 내가 세액공제 받으려고 넣은 IRP 그거하고 그 다음에 그 돈이 굴러가서 나온 수익금 이게 세금이 다 달라요. 이제 인출할 때 네. 세금이 달라서 보통은 세금이 적은 것부터 인출하게끔 정부에서 가이드가 있고 네. 그 금융회사에서 그걸 처리를 해줘요. 근데 IRP는 단점이 뭐냐면 계좌를 쪼갤 수가 없어요. 계좌 안에 돈이 뭉쳐 있으면 쪼갤 수가 없고 한 번 해지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단점이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 받았던 거 네. 은행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은 퇴직금용 IRP에 넣어놨고 제가 납입하고 굴리는 건 또 다른 계좌에 해놨어요. 그러면 중간에 혹시나 인출할 이슈가 생길 때 둘 중에 하나만 해지하면 되거든요. 근데 연금저축은 부분 인출이 가능하고 네. IRP는 부분 인출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연금저축 가져가고 IRP도 2개 가져가도 괜찮다. 근데 퇴직을 한 번도 안 했다. 그럼 IRP 하나만 가져가시면 돼요. 네. 네, 굳이 번거롭게 나눠서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돈을 벌고 또 모으고 굴리는 거 이 세 가지가 좀 조화를 이루어야 지속 가능성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는데 연금 준비에는 어디에 핵심이 있다고 보세요, 작가님? 모으는 것도 중요하고 굴리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인출도 중요해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젊으신 분들은 인출에 전혀 관심 없어요. 아직 멀었으니까. 네. 근데 50대 넘으신 분들은 다 관심 있어요. 이걸 어떻게 꺼냈어야 세금도 효율적이고 돈이 마르지 않게 계속 쓸 수 있을까? 요거를 굉장히 고민하시는데 이 세 가지가 다 해결되는 게 연금 계좌거든요. 그래서 돈을 모을 때 연금 계좌에 저축을 하면 네. 세액공제 혜택을 주죠. 네, 그래서 굉장히 좋죠. 그 다음에 굴릴 때 일반 계좌에서 하면 ETF 매매 차익에 15.4% 세금 내는데 여기서는 과세를 밀어줘요. 나 지금 안 내도 돼, 세금. 계속 네가 굴려. 세금 낼 걸 굴리면 그게 수익 나오잖아요. 그래서 복리 효과가 더 커지거든요. 과세를 밀어줘요. 연금 받을 때까지. 그리고 연금을 받을 때 인출을 할 때 세금을 5.5에서 3.3%만 돼요. 저율 과세. 이런 혜택이 다 있고 네. 그리고 인출하면서도 요즘에 이제 제도가 많이 좋아져서 인출하는 동안에도 이 계좌로 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익을 내면서 인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되기 때문에 연금 계좌를 정확히 이해하고 잘 쓰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네.